유로존은 그리스 2차 구제금융 제공 여부를 오는 20일 정례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확정키로 했습니다. 무디스가 전 세계 99개 금융기관의 신용등급 강등을 검토 중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 스탠리 소속 금융기관들이 검토 대상입니다. 한국은행의 가계 금융조사 결과 우리나라 가구의 절반 이상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생활자금이나 사업자금 확보가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국내 최대 대부업체인 러시앤캐시와 사나머니가 결국 영업 정지됐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5일부터 오는 9월 4일까지 신규 대출이나 증액대출, 광고 등의 일체 영업 행위는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장 1부 시작됐습니다. 최근 상승세를 계속 이어오며 어제 종가 2025선까지 형성시켰던 코스피가 오늘 드디어 약간의 조정을 보입니다. 2000선 지지력 테스트에 들어갔다라고도 보여지는데요. 장중한테 1999선까지 밀리면서 맨 앞에 이자를 잠깐 내어주기도 했었죠. 악재는 많은 것 같아요. 그리스 2차 구제금융을 20일 날 확정 짓기로 했다는데 받을지 안 받을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속에 불확실성도 커져 있죠.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 금융기관 대상으로 얘기가 또다시 나오고 있고요. QE3도 연준에서 할지 말지 의견이 갈린다는 소식 모두 다 조금은 부정적입니다. 외국인들이 9거래일 만에 현물을 조금 팔고 있어요. 수급도 안 좋고 프로그램 매물도 2천억 넘게 쏟아지는 날인데 투신권 중심으로 기관도 오늘 꽤 많이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하루 만에 140만 원까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코스닥도 540을 드디어 터치하는 모습입니다. 환율이 급등한다고 해요. 종목 얘기 먼저 챙겨 듣고 올까요? 김혜선 캐스터.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그리스발 소식에 국내 시장이 하루하루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2월 16일 현재 상황은 어떤지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순매수 행진을 멈춘 데다가 프로그램 매물이 꾸준히 흘러나오면서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어제보다 23.18포인트 하락한 2002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오늘 개인만이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이 시장을 외면했습니다. 현재 외국인 960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 역시 2,800억 원 넘는 매도 우위 보이면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약세로 출발했는데요. 장중 상승 반전하면서 현재 다시 장중 상승 반전하면서 빨간불을 켜는가 싶었는데요. 또다시 재차 하락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요, 어제보다 0.03% 하락한 53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코스닥 지수 0.03% 하락하고 있고요. 이어서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겠는데요. 오늘은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관이 매수 우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기관은 282억 원 순매수하고 있네요. 이어서 환율 흐름입니다. 환율이 미국의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면서 유로달러 환율이 급락한 데에 따라서 현재 상승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환율은요, 어제보다 7원 상승한 1,128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증권과 은행, 금융업이 2% 안팎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후 들어서 다시 상승 전환한 모습인데요. 현재 0.26% 상승하면서 113만 8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역시 0.92% 강보합권에서 현재 거래가 진행 중이고요. 기아차도 강보합권에서 69,4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LG화학과 현대모비스는 2% 넘게 빠지고 있네요. 현대모비스는 27만 6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4% 넘게 빠지면서 31만 9,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와 KB금융도 오늘 4% 안팎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KB금융은 42,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루 만에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28,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본격 판매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또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다는 평가가 더해지면서 오늘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2.24% 오르면서 36,4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CJENM은 실적 부진에도 오늘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기관과 프로그램 매매가 순매수를 보이면서 상승하고 있죠. 현재 2.12% 상승하면서 31,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도 강보 하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안철수 연구소는 4%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현재 10만 6,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오이즈 게임즈도 5% 넘게 오늘 급등하면서 4만 2,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다음은 이 시각 테마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시장으로 연일 진출하고 있어서 수익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엔터주가 연일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는 8% 넘게 급등하면서 현재 57,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M과 예당 역시 2%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IB스포츠도 1.98% 오르면서 2,32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다음은 제약주입니다. 약품값이 인하된다는 우려감에 제약주가 오늘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은 0.77% 약보 합권에서 현재 12만 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보강약품도 2% 넘게 빠지고 있고 동화약품 역시 3.96% 빠지면서 4,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경동나비엔이 에너지 절감 보일러로 1억 불 수출탑을 받으며 차세대 에너지 사업에 주력한다는 소식에 오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상한가 기록하면서 6,76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모잠비크 광구에서 가스전을 추가로 발견했다는 소식에 한국가스공사가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3.83% 오르면서 42,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좀 전에 코스닥도 이제 하락 전환됐다라는 얘기 시황센터 가서 확인하고 왔는데요. 540을 터치만 했을 뿐 출발 상황과 비슷하게 소폭 빠지는 코스닥까지 저희가 상황 얘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여의도 쪽으로 한번 장소를 옮겨볼게요. 현대증권의 오은수연구원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스 정말 이 문제가 좀 안정이 돼야 될 텐데요. 먼저 15일 날 2차 구제금융 결론이 날 듯하다가 20일로 지금 미뤄진 상황인데 4월 총선 이후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지금 시장에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2차 구제금융 결정이 4월 총선 이후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제기가 되면서 저는 뉴욕 증시도 이제 낙폭이 좀 커진 부분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구제금융 결정이 미뤄지게 되면은 3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 만기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일단 현실적으로 이달 안에 어떠한 결론이든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3월 초에 유럽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일단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다음 주 월요일 20일에는 이제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일단 이 부분에서 어떻게든 좀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스에 대한 시장의 민감도는 예전에 비해서 좀 크게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리스 디폴트 문제가 이야기가 언급이 되면은 시장이 무섭게 좀 반응하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 문제가 다른 유로존 국가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ESM의 조기 도입이라든지 유럽 중앙은행의 장기 대출 프로그램과 같은 어떤 시장의 방화벽이 하나씩 설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스 문제가 주는 어떤 시장의 임팩트는 좀 앞으로는 다소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스 문제와 더불어 오늘 또 체크를 해봐야 될 상황이 외국인들인데요. 지금 올 들어 9조 이상 샀다고 하는데 9거래일 만에 소폭 팔고 있어요. 2차 유럽 쪽 LTRO 임박 케이스입니다만 오늘 원달러 환율 급등 상황 보니까 환책 더 이상 못 보겠다 해서 빠져나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전망하시는지요? 예, 일단 외국인들이 지금 970억가량 매도를 하고 있지만 매도 규모 자체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동시다발적인 유동성 공급, 글로벌 유동성 공급에 좀 더 주목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유럽 중앙은행은 3년 만기 대출 프로그램을 지금 1차로 시행을 했고요. 29일 날 2차로 시행을 하게 되면은 대략 도합해서 1조 유로가 넘는 유동성이 공급이 됩니다. 영국 중앙은행도 500억 파운드 규모의 추가 양적 완화를 발표를 했고요. 이번 주에 있었죠. 일본 중앙은행은 그 자산 매입 확대, 10조엔 규모로 장기 국채를 매입하기로 하는 결정을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좀 일만의 가능성이, 기대감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글로벌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 좀 단기적인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지난주 글로벌 이머징 펀드, 해외 뮤추얼 펀드 중에서 GEM 펀드군으로는 2001년 이후에 주간 단위로 가장 많은 54억 달러 가량의 자금이 유입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그 추세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이 체계적 위험이 점차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중앙은행의 어떤 그 유동성 공급 결정은 결과적으로 어떤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주식 자산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바이 입장에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같이 소폭 조정받는 날 매수의 관점 제시하시고 싶은 건지 사실은 삼성전자 이렇게 사상 최고치 경신하는 거 보니까 시장이 위쪽으로 가려나 보다 하는 생각은 드는데 다만 수익 내는 방법론에 좀 다들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일단 외국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9조 원 가량, 연초 이후에 9조 원 가량을 샀고요. 그리고 기관은 10조 원 가량을 팔았습니다. 이렇게 양대 투자 주체들이 이제 서로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들이 사고 있다는 입장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업종인 거는 맞지만 만약에 기관이 팔게 된다면은 이제 쉽게 뻗어나기가 어렵겠죠. 통상 이제 수급이 꼬여 있다고 말을 하는데 따라서 그 기관들도 주식형 펀드에서 환매가 나와서 이제 주식을 팔아야 되는 입장이 이긴 하지만 어떤 그 유망 섹터에 대해서는 이제 포트폴리오 조정 차원에서 매수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기관의 유동성이 몰리고 있는 이들 업종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기계라든지 건설 그리고 운수창고, IT 그리고 금융주 등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화면에는 대형주가 역시 유리하다 생각하는데 예. 프로그램 매물 압박 부담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프로그램 매물 압박도 분명히 부담이 되고는 있지만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GEM 펀드군으로의 자금 유입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통상적으로 해외 뮤추얼 펀드의 자금 집행은 어떤 이제 프로그램으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차익적으로 자금 유입이 나오는데요. 네. 이런 부분에서는 통상 이제 대형주들이 아웃퍼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좀 살펴보자는 거였고요. 연초 이후로 놓고 보면은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 모두 동반 한 1,000원 가량을 순매도 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4,700억 순매수하면서 지금 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실적이 동반되는 개별 업종으로 접근하시는 것은 유효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통상 놓고 봤을 때 이런 유동성 장세에서는 좀 대형주가 좀 더 유리하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현대증권 오은수 연구원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 정확히 2,000 찍고 있고요. 코스닥은 537포인트에서 소폭 빠지고 있습니다. 보다 다양한 전문가 시장 보는 전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인오색 투자 비법입니다. 먼저 김민수 차장님, 외국인들의 매도와 오늘 베이시스 흐름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쭉 들고 있으면 되겠지만 시장의 탄력도는 체크가 필요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최종대 차장님은요, 2,000포인트 정도에서 대형주가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 중소형주가 또다시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감도 동시에 피어오른다 하셨습니다. 때문에 코스닥 종목의 분할 매수 의견을 내셨고요. 신승윤 대표님도 보면 유동성 랠리의 한계, 이제는 밸류에이션이 있는 종목 중심으로 종목의 슬림화가 진행될 것 같다 하셨습니다. 종목 선별을 잘 해야 될 것 같네요. 이진행 지점장님도 순환매는 계속될 텐데 대형주에서 이제는 실적 우량 중소형주로 포트폴리오 다변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중소형주 얘기를 벌써 두 분이 하고 계시네요. 김영진 이사님은 프로그램 매물 소화 과정의 반복이다 하셨습니다. 오늘 다시금 프로그램 매물이 조금 출회가 되고 있죠. 이번엔 김민수 차장님부터 관심 업종 보면요. 오늘은 아예 완전히 IT 업종 대표주 쪽은 빠졌습니다. 반도체 장비, 스마트폰 관련주 좀 작은 쪽으로 IT 섹터 얘기하고 계시고요. 최종대 차장님은 증권, 기계 건설부터 바이오 제약까지 아까 작은 종목 분할 매수하자고 얘기를 하셨죠. 좀 섹터에 대한 이런 길잡이를 주고 계시고요. 신승윤 대표님은 최근에 철강주 편입하셨고 게임과 건설, IT도 역시 들어있습니다. 이진행 지점장님도 IT, 건설, 은행, 자동차 부품 최근에 들어왔고 오늘 또 게임 콘텐츠 업종을 다시금 언급하시네요. 김영진 이사님 비중 배분이 포트에서 좀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한 축은 IT요, 또 다른 축은 소재, 건설 등 낙폭과대 업종입니다. 네, 이제 슬슬 코스피 상승 탄력이 떨어지는 가운데 대형주 중심에서 실적 우량 중소형주로 관심을 조금 틀 필요가 있다고 의견 주신 오늘 교보증권 목동지점 이진행 지점장님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2025선 종가 참 고무적이었는데 오늘 조정은 좀 자연스럽다 하는 생각도 들지만 이렇게 상승 탄력이 계속 둔화된다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투신권 매도도 다시 좀 커지네요. 네, 지수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는 부분은 오늘 시장만 봐서는 좀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일단 최근에 국내 시장을 포함해서 글로벌 증시의 급등세의 어떤 영향을 좀 잠깐 살펴보면 먼저 주요 중앙은행들의 그 통화 공급에 따른 유동성 증가를 배경으로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동성 장세라고 우리가 흔히들 지금 최근에 많이 표현하고는 있지만 엄밀하게 표현하면 제 생각에는 외국인 자금에 의한 외국인의 주도 장세라고 표현하는 게 좀 맞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그 사이에 국내 기관과 국내 기관과 개인들은 지금 상당 규모 지금 매도로 대응한 상태이기 때문에 엊그제 뉴스를 보시면 고객 예탁금이 다시 20조 원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육박을 했거든요. 그래서 같은 기간에 개인은 그 외국인이 매수한 주식을 매도한 상황이고요. 아울러 펀드 환매 등으로 인해서 기관 역시도 최근 시장에서는 일단 매도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같은 기간에 외국인들이 9조 원 이상 이렇게 순매수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이 되겠죠. 이러한 배경은 지난해 말에 22의 1차 그 저리 장기 대출, 우리 LTRO라고 표현하는데 이후에 위험 자산의 선호 현상으로 가격 회복이 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월말에 가서는 2차 LTRO에 대해서 더 많은 은행들이 참여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유동성 랠리가 계속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증시에 선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전일에는 일본 중앙은행이 자산 매입 규모를 10조에 늘린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2분기쯤 되면 FED가 3차 양적 완화를 실시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점도 좀 염두에 두고 있고 마지막으로 중국에서도 역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중국 정부의 유로존 재정위기에 대한 그 지원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리스크 요인으로 받아들였던 부분들이 상당 부분 좀 해소되고 있는 부분 이런 점이 상승세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결국 이러한 통화량의 증가 즉 유동성의 급속한 그 확대가 펀더멘탈이 양호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흥시장 쪽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어떤 유동성 증가에 의한 외국인 주도의 장세는 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판단이 들고요. 다만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누적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가 좀 다소 좀 약해진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전까지의 좀 광범위적이고 공격적이었던 외국인의 매매 형태는 다소 좀 변화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라고 좀 예측이 됩니다. 따라서 누적된 상승 피로감 그리고 더불어서 수급의 어떤 이런 작은 변화 등을 좀 살펴본다면 상승 탄력 둔화가 좀 예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추격 매수보다는 일단 저가 매수를 통해서 시장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고요. 최근 들어서 유로존의 재정위기가 많이 완화되기는 하였지만 현재까지도 위기는 아직 진행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리스크가 좀 재부각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고 결국 글로벌 금융시장은 단기적으로 앞서 말한 유동성에 의한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이후에는 이제는 펀더멘탈에 대한 검증 수순을 좀 거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이제 업종이나 최근에 상승한 이후에 좀 조정을 거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이러한 외국인 자금이 계속적으로 유입될 때 환율이 하락하고요. 또 상품을 비롯해서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또 다른 시장의 좀 위험 요인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배제할 수가 없는 시점을 좀 감안해 본다면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향후에 앞으로는 기대감보다는 다소 이제는 지수 상승에 좀 탄력이 둔화되면서 조정을 거칠 수도 있는 이런 조정에 대비하는 전략을 좀 병행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종합해 보면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지속된다라는 관점에서도 지수의 상승 탄력이 둔화될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고요. 앞으로 단기적으로 시장은 가격 매력도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좀 유리해 보인다. 따라서 수급에 의존한 낙폭과대 대형주 중심의 상승이 지금까지는 돋보였지만 2000선을 중심으로 한 2000선에 안착하는 과정, 이런 테스트 과정 이후에는 현재는 뚜렷한 주도주나 주도업종 없이 순환매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 시의 저가 매수, 그러한 저가 매수한 종목들 중심으로 순환매를 기다리는 전략, 특히 지수가 조정을 보인다면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업종, 그리고 실적이 양호한 중소형주 쪽으로도 이제는 관심을 넓혀가면서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시키고요. 분산화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탄력이 둔화된 상황 속에서 대형주로만 수익 내긴 정말 힘들 것 같은데 이제는 오늘 관심 업종, 관심 종목의 작은 종목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어떤 업종이나 종목 특별히 관심 갖고 계시는지요?
네, 뭐 업종 내 순환매를 좀 고려해서 조금 부분적인 변화를 좀 줘봤고요. 일단 IT는 계속 빠지지가 않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뭐 전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초강세로 인해서 IT 업종이 또 강세를 보였는데 반도체를 포함해서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들은 꾸준히 관심을 요하고요. 일단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경기 민감주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앞으로도 당분간은 최선호 업종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는 좀 덜 오른 종목을 보자라는 주의인데요. 코스닥에서 솔브레인이라는 종목과 크루셜텍이라는 종목으로 코스닥 내에서의 어떤 중대형주 쪽으로 관심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건설업종 역시도 경기 민감 업종인데 미국 주택시장이 반등하고 있는 모멘텀 그리고 중동 지역의 뭐 발주 본격화는 이런 통해서 실적 개선되는 전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좀 기대감이 좀 한층 더 좀 높아지면서 고조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대형주 중에서 현대건설과 대림산업을 추천드리겠고요. 은행업종 경우에는 1월 이후에 뭐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인 업종 중에 하나인데 먼저 기술적으로 선조정을 좀 거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러나 유럽위기 이전 수준의 CDS 금리 하락을 또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좀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좀 조정을 많이 보이고 있는 KB금융 그리고 BS금융지주 두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은 이제 금주 들면서부터 제가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데 일단 엔화 약세 전망 등으로 인해서 모멘텀이 좀 상당히 좀 꺾였습니다. 기관 쪽에 좀 투신권 매물도 많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반대로 증가하고 있는 측면입니다. 따라서 저가 매력도가 부각되는 구간 그리고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세를 매수로 대응했다는 점에서 본다면 완성차 업체 중에서는 기아차 그 자동차 부품 업종에서는 동양기전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게임 콘텐츠 쪽인데요. 새해 들면서 작년에 강세를 보였던 게임주와 콘텐츠 종목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대형주 강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부분 그리고 또 뭐 게임 관련 규제 등으로 해서 약세를 면치 못했는데 이제는 좀 서서히 회복이 되면서 가격 메리트를 가지고 다시 한번 좀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게임주 중에서는 모바일 게임주 업체인 게임빌과 그다음 콘텐츠 내에서는 한글과 컴퓨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종목들 눈여겨보시고요. 실적 우량 중소형주로 에포드 다변화 전략 전반적으로 세워주신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목동지점 이진행 지점장님 분석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가 다시금 2,000선을 슬그머니 내주고요. 원달러 환율이 1,129원까지 거의 8원 가까이나 급등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선물 쪽 동향은 또 어떤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는데 한맥투자증권 변지환 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000포인트 안착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웹더독 장세 모습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오전장 선물 흐름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전장 전일 그리스 불확실성으로 미 증시가 약세 마감하에 따라 지수 선물은 전일 상승분을 그대로 되돌리며 2.8포인트 하락한 263.55로 장을 시작하였습니다. 오전에 이제 장 초반에 11선의 지지를 받고 반등을 시도했지만 적극적인 매수 주체 부재에 따라서 실패한 모습이고요. 수급 주체별로 보면 개인을 제외한 모든 주체들이 현물 매도에 나서고 있고 선물 쪽에서도 장 초반 뚜렷한 방향성 없었던 외국인 역시 점진적으로 매도 전환을 하면서 불안한 시장 베이시스를 보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국가기관의 차익 매도가 오전에 좀 나왔고요. 결국 5일선과 11선 사이에서 등락만을 반복하는 그런 모습을 오전에 연출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는 이제 오전장과 마찬가지로 조금 더 박스권을 형성하고 등락하면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11시 30분 부근 한 차례 오전 저점을 깨는 하락이 나왔습니다만 오전에 선물 매도했던 외국인의 환매수와 함께 베이시스가 개선되며 다시금 박스권 안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는 다시 263건을 붕괴된 상황이고요. 투신권을 중심으로 기관과 외국인 현물 매도 역시 비차익을 통해서 나오고 있고, 변동성 지표죠. V코스피 지수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남은 장 위쪽보다는 아래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지수의 좀 기준점을 잡아본다면요, 263.4 정도로 설정을 하고, 지수가 그 밑에서 머물다가 263선을 다시금 완전히 붕괴를 한다면 지난 7일 고점과 최근의 저점 부근인 262선 아래로도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옵션 매도 전략보다는 하방의 아래쪽에 좀 비중을 둔 변동성 매수로 남은 장 공략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하고요. 만약에 지수가 반등에 성공을 해서 263.4 위에서 상승을 한다고 해도 급격한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상승시마다 외곽의 콜옵션을 중심으로 분할로 매도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아래쪽 염두에 두고 변동성 확대될 수 있다, 가능성 열어두자 하셨는데, 지난번까지만 해도 조정 시 매수 관점을 얘기하셨었잖아요. 그럼 약간 전략의 변화가 생기는 겁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아직 상승 추세가 전혀 훼손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최근에 그리스 리스크나 아니면 대외적으로 좀 안전자산 쪽으로 다시 좀 회귀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하방을 염두에 둔 트레이딩을 해야겠죠. 그래서 현물 보유자분들은 그 현물을 계속 보유하시면서 이제 아래쪽에 대비한 조정을 대비한 선물로의 포지션 해지를 같이 병행하는 그런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맥투자증권 변지환 연구원의 선물적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번엔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와, 오늘 삼성전자 별로 안 빠지는데 외국인 기관 양매도는 여전하네요. 다들 오늘 코스닥 얘기를 슬금슬금 시작하세요. 코스닥이요? 네.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현재 시장 자체는 일단은 조정 줄 때 우리가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지금 보여지는 모습에 집착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좋아질 때 빨간불이 많이 들어오면은 또 사고 싶은 충동이 많이 생기고 욕구가 많이 생겨서 추격 매수를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주가가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전체가 다 내릴 때는 또 겁이 나서 주식을 다 팔거나 아니면은 적절한 타이밍임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을 달리 해보면은 지금 현재 시장의 기존의 흐름은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유럽 캐리 자금이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의 매수도 삼성전자라는 확실한 그 주도말을 잡고 계속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결국 지금까지 시장 진행은 한 종목으로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기존 종목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고 변동성을 못 가지는 정체 상태를 보였었거든요. 근데 오늘 시장이 한번 확 뒤집어주는 형태로 끌고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종목들도 대형주들도 기본적으로 고가에서 한 10%씩은 빠진 거죠. 기존 추세가 강하기 때문에 한 10% 정도 조정을 받으면은 그 다음에는 반발 매수가 들어올 만한 여건이 충분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추가 조정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부터 매수 타이밍을 적극적으로 잡는 게 좋고요. 매수 여력이 안 되신다면 그냥 보유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장이 강해질 때는 따라가고 싶고 그 다음에 약해질 때는 겁부터 난다면은 그 관점을 바꾸셔야지만이 주식시장에서 성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신 있는 대응이 필요하고요. 현재로서는 낙폭 큰 종목으로 저점 매수 유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닥 탈출 종목군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매수로 대응했으면 좋겠고 대응으로는 낙폭 과대주 혹은 바닥 탈출 종목이 좋겠다라고 해주셨는데 잠시 콜드 종목에서 매수할 만한 종목 있는지도 제가 대신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많이 좀 오르는 핫 종목부터 소개받아보고 싶은데 어제 NC소프트가 급등했다면 오늘 네오웨지에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가 크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네오위지 관련주들도 바닥을 계속 다지고 내려가다가 지금 이제 반등 포인트가 좀 잡혔는데요.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장이 계속 약하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반등을 빨리는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바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요. 좀 올라가다가 밀리는 형태로 좀 진행이 나오고 있는데 상황 자체는 지금 현재 그
오늘 거래 터진 모습 자체는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더 이상 내려가기보다는 좀 올라서는 형태로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바로 추격 매수를 하시는 거는 또 좀 내려올 수 있으니까 조금 부담스럽고요. 약간 조정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하루 이틀 정도 주가가 유지가 된다면은 그때 재공략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좀 타이밍을 잡아보시면은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국가스공사가 오늘 반등이 좀 강한 편인데요. 애초에 뭐 시장 성향 자체가 지금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국가스공사는 약간의 그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오늘 반등을 하는 것도 있지만은 역시 가장 크게 반영이 되는 것은 추가 가스전을 발견했다는 소식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60만 주 이상 거래가 터지면서 상당히 많은 거래량을 수반하고 있고요. 또 반등이 좀 나오는 흐름이 강합니다만은 역시 추격 매수는 이런 경우에도 따라붙으시면 좀 곤란을 겪으실 수 있으니까 매수보다는 관망이나 아니면 매도 관점으로 한번 노림수를 가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윌비스라는 개별 종목이 오늘 상당히 상승이 눈에 띕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정책 관련 수혜주로 분류가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보시면은 한나라당에서 그 구직자들에게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그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구직자들이 부담감이 덜 하게 되고 그러면 좀 더 구직 활동을 열심히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이 윌비스는 사실 학원 경영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경찰 시험 학원이나 아니면 공무원 시험 학원을 운영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주가의 상승이 많이 나옵니다. 현실적으로 뭐 그것이 실제로 진행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활발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강세가 좀 더 유지가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매수 관점으로 노리실 것 같으면 지금 당장 사시는 거는 위험하고요. 장중에 이제 조정을 좀 많이 받을 타이밍이 올 거예요. 그때 타이밍을 한번 잡아가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삼성전자, 현대차는 오히려 괜찮은 것 같은데 금융이라든가 조선주 큰 폭으로 내리는 종목들이 많네요. 그렇죠. 지금 뭐 사실 종목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내리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동안 특히 상승세가 좋았던 종목들이 오늘 조정폭이 크거나 아니면 연속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선주 중에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에 5%까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뭐 역시 기관들의 매도가 강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도에 의한 하락세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뭐 철강이나 아니면은 조선이나 또 해운 그리고 뭐 화학, 건설 같은 주요 종목군들이 다 지금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은 이미 고점에서부터 조정이 깊다면은 뭐 지금 내일 당장 반등 안 하더라도 타이밍을 잡아가신다면 반드시 수익을 얻으실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때까지 매수를 자리가 어중간해서 못하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조금만 매수해놓고 좀 더 추가적인 매수는 좀 대기를 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오늘 같은 타이밍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노림수를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차피 오늘 약세를 계속 타고 있는 상황이고 장 마감까지도 특별한 반전 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종가 끝까지 기다렸다가 종가에 매수를 하시는 편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물론 약간의 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은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는 좀 더 큰 흐름을 노려야 되니까 종가의 매수 타이밍을 잡아가시는 게 가장 무난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매력적인 자리입니다. 지금 자리가. 지금 분봉으로 보셔도 2월 13일 날 11만 9천 원, 약 12만 원은 고점을 찍고 그때부터 지금 연속적인 조정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고 하락률도 역시 한 10% 정도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일시적으로 21선을 이탈했는데요. 상당히 가격 메리트가 높고요. 기존 추세가 강하기 때문에 그냥 무너지지 않고 무너지더라도 기술적 반등을 주고 무너지기 때문에 별로 불리할 게 없는 자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이런 자리를 과감하게 공략한다는 게 쉽지 않고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아하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은 혼자서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실 때는 아무래도 전문가의 도움을 빌리는 게 아무래도 낫고요. 또 뭐 비용 대비 효과를 생각하더라도 사실은 뭐 전문가에게 일정 부분의 컨설팅료를 주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타이밍을 한번 제대로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 테마주들, 우리들 생명과학이 오늘 조정을 받습니다. 사실 우리들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재인 테마로 분류가 되면서 주가가 급등을 한 케이스인데 회사의 내용은 별로 볼 게 없어요. 작년에도 적자를 계속 냈던 기업이고 한데 어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극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그 거래량이 1억 400만 주가 터졌는데요. 이 우리들 생명과학의 전체 주식 숫자가 6,400만 주입니다. 그중에 대주주가 20%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천만 주 정도 좀 넘는 수치가 실제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데 그것이 거의 2바퀴 이상 회전을 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6,500만 주 거래니까 거의 또 한 번 더 손바꿈이 다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단타가 극심한 상황이니만큼 주가의 추가 상승을 노리는 것보다는 유형 관리에 좀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고요. 대량 거래가 많이 터지는 관계로 갑자기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니만큼 주의를 좀 하셔라. 매수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대중공업의 낙폭은 점점 커지는 양상이고 원달러 환율은 방금 전에 1,130원을 결국 터치하고 말았습니다. 8원 이상 급등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 감안해서 마감 전략 다시 한번 짜볼 텐데요. 오늘은 플래너의 연구소에서 김상균 팀장님이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뭐 여전히 그리스 문제는 해결이 안 된 모양인데 지금 4거래일 만에 2,000선을 내주고 있네요. 예, 오늘 조정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 약간의 숨고르기 장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 상태에서 추가적인 탄력이 붙으면서 상승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약 1.37% 정도 현재 2,000선을 내주고 1,997포인트 정도 되고 있지만은 지금 정도의 구간에서는 오히려 2,000을 돌파한 상태에서 조정이라 볼 수 있으니까 충분히 매수에 동참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매수에 동참할 때도 과거에 주력으로 나갔던 IT 전기전자 또는 소해주 위주로 접근하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이렇게 상승을 계속 하다 보니까 과열 우려도 좀 나오는데 특별히 뭐 뉴욕이나 글로벌 증시는 우리보다 더 빨리 가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이 상승 계단이 거품이 껴있는 거품 계단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이제 펀더멘털이 받쳐줘야 되잖아요. 어떤 지표들이 앞으로 대기 중인지요? 예, 여러 가지 눈여겨봐야 되겠지만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간 실업 신규 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1월 생산자 물가지수와 1월 주택 착공 건수가 발표가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주택 착공 건수, 건축 허가 건수, 필라델피아 연준 지수 이 세 개의 지표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또 미국의 옵션 만기, 그리고 1월 소비자 물가 지수, 1월 경기 선행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약간의 하락폭을 보이면서 여러 가지 경기 전망 자체가 어느 정도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미국의 더블디 논란에 의해서 나왔던 경제 지표보다는 오히려 호전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금 눌림목 구간에서 꾸준히 분할 매수를 해서 좀 더 장기간으로 끌고 가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언제나 보면 지난주 성적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번 주는 뭐 조금 성적이 안 좋아지겠지 할 때마다 더 좋고 해서 좀 모멘텀이 됐는데 그 부분도 좀 체크가 필요할 듯 싶습니다. 자, 일단 오늘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되니까 다들 이제 매기의 어떤 확상, 중소형주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투신권은 지금 보면 코스피는 파는데 코스닥 쪽은 기관이 굉장히 관심을 보인단 말이에요. 이제는 슬슬 중소형주를 골라 잡는 게 수익률을 내는데 더 나을까요? 예, 사실적으로 저도 중소형주에 많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주보다는 오히려 중소형주가 펀드멘탈이 우수하고 오히려 추가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도 중소형주 위주로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방향세에 지속적으로 주목을 하면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수급이라든지 기관의 수급, 오히려 기존에 오르지 못했던 소외주들 위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 최근에 많이 올랐고 특히 엔화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서는 자동차 관련 실적들이 향후에 부진할 것으로 예상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동차주보다는 전기전자 이런 업종으로 집중을 하시고 그전에 소외되었던 건설이나 조선주 이런 위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소외주보다는 오히려 호실적 위주에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반도체라든지 아몰레드, 특히 스마트폰 관련해서는 지금의 실적도 좋지만은 향후의 실적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스마트폰 관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 LCD 분사 얘기 나오면서 어제 특별히 또 아몰레드 관련한 전망이 더 밝아졌는데 분사가 4월달 안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소식까지 오늘 업데이트 돼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을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신지요? 예, 특히 확인하고 볼 수 있는 업종은 플랜트 관련 업체입니다.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관관, 피팅, 밸브 이런 순으로 발주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네. 현재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대형 플랜트 업체에서는 이미 수주가 나서 완공이 되고 있고 이제부터는 피팅과 관관, 밸브 업체 쪽에서 수주가 일어날 순서입니다. 피팅 밸브 관련 업체로는 태강, 성강밴드, 하이로코리아, DK락, BNT, NSV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BMT와 NS 같은 경우에는 밸브를 향상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먼저 피팅 업체를 관련해 모니터링을 하시고 그 다음은 밸브 업체를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제작 업체들도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SM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 음원주들이 강세를 보였지만 2012년도에는 오히려 드라마 제작 업체들, 펜 엔터테인먼트라든지 IHQ 초록뱀들이 향후에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눌림목 구간, 어느 정도 조정 구간에 들어왔을 때 그때 포트에 편입하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엔터주 같은 것들은 조금 긴 안목에서도 투자 가능한 거죠? 예, 그 중에서도 특히 펜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PBR, 자산가치 측면으로도 아직까지는 훌륭한 측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테마위에서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지만은 오히려 긴 안목으로 보시고 눌림목 구간 때마다 조금씩 포트에 편입하는 전략도 괜찮습니다. 예. 해를 품은 달의 펜엔터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특별한 관심 종목 혹시 들고 나오셨는지요? 오늘은 예. 그게 포트에 편입할 종목이 없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오늘 약간 눌려서 사실은 조정시 매수하기 딱 좋은 위치인 것도 같은데요. 예, 계속 모니터링을 하던 종목들이 오늘 조정 구간에 들어왔지만은 아직까지의 조정 구간은 조금 더 가격이 더 내려왔을 때 좀 더 지켜보고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 조정시 매수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관심 종목 공개를 적절한 시기에 해주시겠죠. 자, 이번에는요. 그러면 김상균 팀장님 기존에 있는 포트 보면서 종목 AS 받아볼까요? 네, 종목이 한 5-6개 정도로 늘어났죠. JT 사조해표의 비중이 20% 넘어서 좀 크고요. NC소프트와 신팩 메탈로이는 가볍게 동국실업과 진익도 10%씩 이렇게 편입이 돼 있었습니다. 자, 누적 수익률을 오늘 낮 12시 기준 저희가 집계를 좀 해보니까요. 와, JT하고 동국실업이 거의 30% 안팎의 아주 높은 수익률을 기록 중입니다. 사조해표와 제닉 그리고 신팩 메탈로이는 매수가 부근이거나 지난주에 조금 비슷한 상황인데요. 한 종목 더 있죠. 지난주에 사자하셨던 NC소프트. 와, 이거 잡히기만 했으면 엄청난 수익 났을 텐데 오늘을 제외하고라도 조금 아쉬워요. 예. 이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1,000원 정도의 가격 때문에 저희가 포트에 편입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에 전략을 제시할 때 시장가에 바로 잡는 전략으로 향후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사조해표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강한 거래량이 터지면서 강한 상승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매물대라 볼 수 있는 13,000원 선을 돌파하면서 윗선으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역시 간략하게 0.75% 정도 현재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 자체가 죽어있는 상태로 꾸준히 우상향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역시 홀딩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팩 메탈러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매수했던 가격에서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매수했던 가격에서 다시 한번 내려오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 편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심팩 메탈러기 같은 경우는 철합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여러 가지 강철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판매가 늘어날 경우, 특히 조선이나 건설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실적이 증가할 경우에 마찬가지로 심팩 메탈러기 또한 실적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 당진 공장이 개설이 되면서 캐파 자체가 증설이 됐고 추가적인 실적이라든지 향후의 모멘텀 또한 우수하기 때문에 지금 가격도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국실업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지만은 현재 2,400원 정도 구간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포트 같은 경우에는 약 30% 정도 수익이 나 있는 구간이지만은 지금 구간에서 이제 실적이 발표되고 향후 1분기 실적도 좋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선은 실적 발표 때까지 기다렸다가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21선이 계속 유지만 된다면은 지속적으로 홀딩을 하고 21선이 무너지고 향후에 추가 하락이 나올 경우에는 동국실업은 매도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닉 같은 경우에 4만원 선을 지키지 못하고 최근에 많이 흐지부진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기간의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은 지금 당장 제닉 자체가 모멘텀적으로 어떤 폭발적인 성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중국의 들어가는 업체 같은 경우에도 2분기나 3분기 실적 이후에 그 이후에 제닉에 대한 성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4만원 이하 가격에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꾸준히 매수하는 것보다는 분할로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JT 종목입니다. JT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하락을 했다가 다시 한번 V자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락했던 것만큼 다시 올라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5,000원 이상에서 충분히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횡보한 구간이 나오고 다시 한번 실적이 발표되고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서 지속적으로 비메모리 반도체에 투자를 하겠다고 계속 발표를 했습니다. 향후에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JT 또한 꾸준히 홀딩을 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충분히 매물 소화하고 올라가는 JT까지 AS 들어봤는데요. 종목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NC소프트를 못 잡았다는 얘기 들어봤는데 완성된 포트폴리오 끝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네, 우리 플래닛 연구소 김상균 팀장님의 완성본이 이렇게 있네요. JT와 제닉 그리고 심팩 메탈로이, 사조해표, 동국실업 5%에서 25%까지 비중도 다양하게 종목 5개로 정리가 됩니다. 현금은 30%. 자, 저희가 한 판을 정리해서 좀 보면요. 지금 신규로도 살 수 있는 것이 맨 아래쪽에 있는 심팩 메탈로이라는 종목이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동국실업은 지금 화면엔 손절가가 안 나오지만 현재 21선이 위치한 2,200원 정도 안 깨지면 홀딩하겠다 하셨습니다. 현재 이미 30% 넘는 수익 중이고요. JT도 더 높은 수익 기대가 됩니다. 6,000원까지 목표가 잡고 계신데 현재 수익률이 27%가 넘어가네요. 제닉과 사조해표도 그대로 보유 의견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플래닛 연구소 김상균 팀장님과 함께 마감 전략 종목 얘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곧 있으면 마감 동시효과 들어가겠는데요. 안타깝게도 어제 환호했던 2024는 오늘 좀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2,000포인트만 유지되면 참 좋겠는데 그럴 수 있을런지요. 전 잠시 후 종가 들고 2부로 다시 옵니다. 고맙습니다.